자, 그럼 다음 경기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5위에 위치해 있는 KT의 경기입니다. 현재 5위에 있고 상승세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특히나 하트가 등장하는 NC와 맞붙었는데요. 11대 8로 결국 잡아냈네요. 역전에 역전을 거듭했던데요. 이 경기가 정말 재밌는 게 KT가 11대 8로 이기긴 했습니다. 네. 상대 이제 하트 선수가 등판했기 때문에 KT로서는 이거 쉽지 않다. 에이스 대결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일단 경기의 1차 변수는 하트가 3회만 던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네. 일찍 조기 강판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 경기 모르겠다. 뭐 물론 3회에 이제 KT가 3점을 먼저 내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하트가 있어야 힘을 냈던 NC이기 때문에 이대로 경기 끝나나 싶었는데 4회에 1점, 5회에 5점을 내면서 역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NC가 확실히 올라오는 건가? 라는 뭔가 반전에 그렇죠. 보이나 했더니 KT가 곧바로 5회에 6점을 내버리면서 5점을 먹더니 6점을 네. 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축구에도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3골을 먹으면 4골을 넣으면 된다. 이런 것처럼 야구에서도 네. 5점을 줬어? 죄송한데 누가 한 명언이에요? 그거요? 네. 과거에 네. 우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네. 감독님이셨던 그 명장으로 소문나서 네. 조기 퇴근하셨던 네. 베어백 감독일 겁니다. 그분께서 뭐 선수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3골을 먹으면 4골을 내면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치 5회에 KT 선수들이 투수들이 5점을 줬어요? 그럼 우리가 6점 내면 되지 않나요?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좋은 경기들을 펼쳐줬죠. 덕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분위기가 넘어왔고요. 이 경기는 홈런이 지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홈런이 무려 6개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4회에 서우철 선수가 이제 홈런을 처음 때렸고 NC에서 김주원 선수가 벤자민을 상대로 2점, 네. 또 벤자민을 상대로 박민우 선수가 1점, 또 벤자민 선수를 상대로 김휘집 선수가 2점. 야, 한 이닝에만 지금 3방을 맞은 거예요, 홈런? 이러다 보니까 네. 경기 분위기가 넘어올 수밖에 없고. 그렇네요. 네. 야, 이 상황에서 바로 이어지는 이닝에 역전시켰다고요? 그렇죠. 야, KT 무섭네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KT가 지난 시즌 제가 확실히 느끼는 건 지난 시즌에 밑에서부터 올라왔던 경험이 가을에 정말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가을 전어 이렇게 특정 계절에 어울리는 이렇게 뭔가 단어들을 꼽잖아요. 네. 이제는 그 하나로 가을 KT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뭔가 KT가 가을에 야구하는 법을 안다라고 해야 될 정도로 확실하게 사실 오늘 경기 안타수도 12대 12 뭐 같았고요. NC나 KT나 어느 팀이 이겨도 하트가 조기 강판했던 것만 제외한다면 뭐 이상하지 않을 경기였는데 네. 결국 그 작은 차이는 집중력, 그 5회의 집중력에서 나왔고 결국 이 NC가 6회에 한 점을 따라 붙으면서 뭔가 우리도 끝까지 해보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이어갔는데 확실히 KT가 8회에 2점을 더 내면서 경기에 뭐 뭔가 이제는 끝내시죠라고 메시지를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댓글에 너팔도님이 하트 내성 발톱 때문에 아파서 교체됐다는데 설마 운동선수인데 내성 발톱은 관리하겠죠. 근데 내성 발톱이 네. 어지럼증까지 갈까요? 그러니까 그 내성 발톱은 관리하겠지. 그래도 그 선수가 손톱 발톱은 관리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투수들이 손톱을 정말 애지중지해서 기르잖아요. 네. 근데 손톱을 이 애지중지 관리하는 기술이면 발톱도 가능합니다. 발톱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내성 발톱이 하트 선수가 내성 발톱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줬느냐?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일단 진짜 근데 하트 선수가 그 3회까지만 던지고 어지럼증이던 내성 발톱이던 강판이 됐을 때 진짜 NC 더가웃에서는 진짜 약간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트가 끝까지 던졌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마이 하트는 윌고 온인데 오늘은 이제 하트 브레이커가 된 거죠. 네. 저는 정말 대단한 건 벤자민 선수가
5이닝을 던져서 홈런 4개를 맞았잖아요. 그럼에도 오늘 승리 투수는 벤자민입니다. 맞네요. 그렇죠. 5이닝 바로 역전시켰으니까. 야, 이 벤자민 홈런을 4개나 맞고, 제가 야구를 잘 모르지만 역대 홈런 4개 맞고 승리 투수가 된 사람이 선발 투수가 있었나 싶기도 하거든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에 남겨주시기 그만큼 바랍니다. 뭔가 네. 이 가을에는 우주의 기운이 수원 KT로 향하고 있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NC가 또 이렇게 승부를 내주게 되면서 NC는 사실상 진짜 가을 야구에서 아예 멀어진 거 아닌가라는 판단이 나올 정도인데, 또 한 가지 NC 입장에서는 하트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게 사실상 지금 투수 부문 4관왕에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원태인 선수를 상대로. 뭐 다승, 예. 평균 자책점, 탈삼진, 승률 네. 이렇게 4개죠. 지금 근데 이제 원태인 선수가 다승에서는 한 경기 앞서 있단 말이죠. 그렇죠. 14승.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승비를 가져왔으면은 재밌는 승부가 펼쳐질 뻔했는데 여기서도 또 한 게임 밀린 느낌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트가 KBO 리그 역사상 최초로 투수 4관 외국인 투수 4관왕 도전하는데요. 역대 KBO 리그에서 활약했던 뛰어난 외국인 투수 최다관왕 도전은 2007년 두산의 다니엘 리오스 선수가 시발점입니다. 당시 리오스는 다승, 평균 자책점, 승률까지 1위였는데 탈삼진에서 류현진한테 밀려가지고 1위가 못 됐어요. 그러니까 3관왕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16년 리퍼트가 다승, 평균 자책점, 승률에서 또 3관왕이었고, 네. 또 19년에 또 두산입니다. 린드블럼이 다승, 탈삼진, 승률에서 1위였는데 이때 또 평균 자책점이 2위여가지고 3관왕에 머물렀고, 지난 시즌 지금은 메이저리그에서 가서 잘하고 있는 패디 선수가 네. 평균 자책점, 다승, 탈삼진 1위였으나 승률이 또 5위여가지고 3관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올 시즌의 하트는 평균 자책점, 탈삼진, 승률에서는 선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승까지도 지금 한 경기 차로 2위이기 때문에 야, 이거 하트가 마지막까지 원태인과 다승왕 경쟁을 하면 최초로 4관왕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NC다라고 네. 하니까 NC 팬들은 기분이 좋으면 달콤 쌉싸름한 그런 기분이 들 겁니다. 네. 달콤하면 좀 적을 것 같긴 해요, 솔직히. 그쵸, 씁쓸하죠. 제가 그냥 NC 팬분들 이제 어떻게 저런 애를 데리고 지금 9위라는 게. 예. 근데 이 KBO 리그에서는 사실 외국인 선수에게는 4관왕은 참 높은 벽인 것 같아요. 국내 선수는 4관왕이 비공식적으로는 3명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2명인데 네. 왜 이게 공식과 비공식이 나뉘냐? 선동열 선수가 1989년부터 1991년까지 3년 연속 다승, 네. 평균 자책점, 와. 탈삼진, 승률 1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선동열의 기록이 공식으로 인정받지 못하나? KBO 리그가 탈삼진을 공식 기록으로 집계한 게 1993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동열의 이 3년 연속 탈삼진 1위 기록은 비공식 기록입니다. 근데 뭐 다 알긴 알 거잖아요. 그죠? 그냥 팬들 사이에 다 알긴 야, 아는데. 사관왕이야. 근데 이제 뭔가 이 기록에 남기로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남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96년에 선발과 마무리를 오가면서 4관왕을 달성했던 구대성 선수가 다승, 평균 자책점, 승률의 9원. 9원까지. 9원까지. 그래서 이제 구대성 선수가 최초 공식적으로는 투수 4관왕. 그리고 이제 2011년에 지금은 프로 골퍼죠. 윤성민 선수가 네. 다승, 평균 자책점, 탈삼진, 승률에서 1위를 하면서 두 번째 공식 투수 4관왕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네요. 제가 이거 왜 이렇게 기록을 나열해 드렸냐면 네. 한 달 전 방송에서 기록을 잘못 말씀드렸다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호되게 당했습니다. 네. 저거 기록도 제대로 모르고라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요 투수 사과랑 부분은 오늘 특별히 힘줘서 기록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너무 심하게 혼내지 말아주세요. 틀릴 수도 있죠. 죄송합니다. 저희도 정신 바짝 차리고 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유리 멘탈입니다. 네. 자, 이렇게 KT가 승리를 하면서 사실상 4위 두산과 차이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오늘 굉장히 귀중한 승리 갖고 왔거든요. 특히나 이제 하트가 던지는 NC를 상대로.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오늘 이 경기가 있었던 두산의 결과도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두산은 키움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최하위 키움을 상대로 7대1 발라조빅. 근데 발라조백은 이상하게 예. 제가 보는 경기마다 이렇게 발려요. 제가 그러잖아요. 예. 제가 보는 경기마다 원태인은 잘하고 발라조백은 못 이깁니다. 발리고. 근데 이게 약간 선수들마다 저와의 이게 인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선발이 그 두산이 구멍이 크게 났기 때문에 곽빈하고 발라조빅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두산은 그나마 잔여 경기가 적기 때문에 그래도 곽빈하고 발라조빅이 원투로 잘 해주고 남은 경기에서 최승용, 최원준, 김민규 선수가 이렇게 좀 그럭저럭 활약만 해준다면 그래도 두산을 이렇게 가끔씩 쉬어가면서 해볼만 하지 않겠냐 했는데 발라조빅 선수가 일단 첫 스타트를 아쉽게 끊어주면서 13일 NC전에 등판할 곽빈 선수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졌고 네. 또 14일 KT전에 최승용, 최원준, 김민규 중에 이제 누군가는 나서겠죠. 근데 이 선수들도 덩달아 부담이 더 커지게 생겼습니다. 그 경기 남은 잔여 경기가 많지 않다는 게 두산의 장점이었는데 사실 그 장점은 결국에는 선발이 휴식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타자들 같은 경우에는 막말로 타격감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기가 그래도 꾸준하게 있는 게 그렇죠. 좋은 편이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투수들이 5일 로테이션을 지켜야 되는데 두산 같이 뭐 시라카와가 연장 계약하자마자 탈이 났고 또 시라카와가 빈자리를 대체했던 원래 투수죠. 브랜든 와델은 시즌 아웃이 유력하다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곽빈이나 발라조빅이 제 몫을 해줘야 했는데 뭐 첫 스텝부터 꼬였기 때문에 잔여 연기가 적다라고 좋아할 수만은 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두산은. 야 이렇게 되면은 4위와 5위 자리 바뀌었겠는데요. 오늘 승패가 갈리면서. 알겠습니다. 반면에 키움은 사실 지난 시즌을 복귀해 보면은 키움이 진짜 고춧가루로서 재밌게 했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은 사실 시즌 후반부에 좀 왜 이렇게 키움이 잠잠할까? 그렇죠. 계속 이렇게 승리만 갖다 바치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제대로 고춧가루 한번 뿌렸습니다. 그렇죠. 4위 경쟁을 하고 있는 팀 중에 우위에 있던 두산이었기 때문에 두산으로서는 키움이 최하위인 만큼 힘든 상황에서도 발라조빅을 내면서 승리하겠다라는 그렇죠. 의지가 컸을 텐데 오늘 같은 경기에서 두산은 승리하지 못하면서 아무래도 앞을 내다보기 좀 어려워졌다. 4위를 좀 자신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 뭐 키움으로서는 선발 투수였던 이제 헤이수스 선수가 7이닝을 3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네. 아무래도 승리를 이끄는 원동력이 됐는데 키움으로서는 이 선수들이 이제 와서 좀 이런 경기를 보여준다는 게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진짜 또 사실상 그 어제도 이제 방송 중에는 기자분들이 말씀 안 하셨는데 와일드 카드라는 게 사실상 가을 냄새만 맡고 내려오는 거라고. 한 번도 5위가 지금 치고 올라간 적은 없었잖아요. 약간의 그런 희망 고문 같은 예. 느낌이죠. 우리가 기회는 줄게. 네. 근데 이제 그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기어 올라갈 것이냐의 싸움인데 보통 그렇죠. 이제 희망 고문인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올라가는 와일드 카드로서는 우리도 했어요. 냄새를 맡고 왔어요. 약간 참가상 같은 느낌이잖아요. 결국에 나도 가을야구 가긴 갔어요. 가긴 갔어요라는 건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5위로 순위가 붙어지게 된다면 이거는 진짜 좀 큰 타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있었던 4경기 모두 경기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두산이 키움에게 뼈아픈 1패를 당하면서 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 결과 순위표에는 어떤 변동이 있는지 다시 한번 순위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가 없었던 기아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 삼성과는 7게임 차입니다. 자 그리고 순위가 4, 5위가 바뀌었죠. 네. KT가 올라가고 이제 두산이 5위가 됐고. 자 반면에 삼성과 LG는 4게임 반 차로 경기가 벌어졌고 KT가 반 게임 차로 두산에 앞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위 SSG가 두산을 2게임 차로 쫓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한화가 3게임 차 그리고 3경기 반 차로 롯데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C와 키움의 순입니다. 야 이거 두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두산이 아무래도
선발진이 무너졌다라고 네.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첫 경기를 패배로 시작했기 때문에 투수들은 더 부담을 가질 것이고 네. 아무래도 이승엽 선수랍니다. 이승엽 아직도 감독? 제 입에는 선수가 네. 붙네요. 이승엽 감독이 이럴 때 뭔가 자신의 지략을 발휘해주는 묘수가 필요한데 이승엽 감독이 과연 묘수를 꺼낼 수 있을 것이냐 타자 그러니까 선수 시절만큼의 사실 감독 능력을 아직은 못 보여주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는데 워낙 선수 시절에 대단한 선수였으니까 이제 2년 차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뭔가 스스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감독으로서 보여준다면 뭔가 두산이 이제 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을 야구를 향한 뭔가 가을 야구에 우리도 남아 갈 겁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겠는데 뭐 두산이 좀 이런 상태에서 4위 또는 5위로 남는다면 가을 야구도 그냥 그저 그렇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인식을 팬들에게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좀 근데 이번 시즌을 좀 보면은 그 편드는 건 아닙니다만 운도 좀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농담처럼 우주의 기운이 기아로 몰려오고 있다. 네, 그죠. 근데 반면에 정말 모든 아구는 안 좋은 것들은 약간 두산에 몰리지 않나 그런 느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라카와가 만약에 지금 있었다면 네. 시라카와가 재계약 그러니까 연장 계약을 하고서 그렇게 탈이 나지 않았더라면 두산은 지금 발라조빅의 패배가 물론 아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은 아닐 거다. 이렇게 허탈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두산 팬들이. 그런데 선발진이 버텨줄 만한 선수가 2명밖에 없는데 한 명이 무너졌다? 그러면 타들의 모두의 눈이 곽빈만 보고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럼 곽빈 선수는 얼마나 투구 하나하나가 무섭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으로서는 이 올 시즌에 지금 이게 안 좋은 기운을 오죽하면 프런트들이 감독 몰래 소금도 뿌려 감고 아 그래요? 예전에 그 삼성 라이온즈 포항 원정 가가지고 네. 감독 몰래 소금도 뿌리고. 소금도 뿌려보고 그러니까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뭔가 지금 이제 2024년에 과학 야구 뭐 과학적인 뭐 스탯을 이용한 뭐 이런 승패 관리 이런 걸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미신까지 동원해야 될 정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의 기운이 두산을 약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자, 가을 야구 경쟁 5위까지라고 본다면은 일단은 이번 주가 그 분기점이 될 것 같고요. 근데 4위와 5위 싸움, 4위를 실질적으로 진짜 가을 야구로 본다면은 이 대결은 앞으로 한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있었던 프로야구 경기 결과까지 살펴봤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힘좀 에너지